일단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최대값이라는 문제인데 문제를 읽어보면은 자, 9개의 서로 다른 자연수가 주어질 때 여기에서 최대값을 찾고 그 최대값이 몇 번째 수인지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예요. 뭐 얘를 풀 때 꼭 뭐 리스트라는 걸 사용해야만 풀 수 있다 이건 아닌데 만약에 우리가 입력 받으면은 이 출력값만 이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데이터 값을 계속해서 저장해서 가지고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될까요? 자, 9개 수를 이제 보는 거니까 첫 번째 수를 그냥 이런 식으로 입력받아서 저장하고, 왜냐하면 한 줄에 하나씩 주어지거든요. 두 번째 수는 이렇게 뭐 입력받아서 저장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점점점에서 9개를 다 입력받은 다음에 그 중에 최대값을 구하고 그게 몇 번째 수인지 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왜냐하면 뭐 변수 9개를 다 비교를 해야 될 거고 이제 일단 굉장히 복잡해질 건데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리스트라는 자료형입니다. 자, 리스트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은 변수랑 똑같아요. 왼쪽에 이름을 쓰고 오른쪽에 데이터를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대가로로 이제 묶어줍니다.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하나 얘네들 요소라고 하는데 요소들을 넣을 건데 얘네들을 콤마를 기준으로 구분을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리스트를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첫 번째는 빈 리스트죠. 이런 형태로 이제 리스트 안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B 같은 B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 3개를 들어 가지고 있는 리스트네요. C는 문자열을 요소로 가지고 있는 리스트고요. D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 건데 숫자랑 이제 문자랑 문자열이랑 같이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2번째 이 E라는 이름을 가진 리스트는 지금 대괄호가 한 번 쓰이고 두 번 쓰였죠.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간 형태예요. 이게 지금 리스트도 이제 좀 이따 보면은 인덱싱 할 때 보겠지만 이제 0번째 원소,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똑같이 문자열처럼 이렇게 카운팅을 해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0번째 원소가 1, 첫 번째 원소가 2, 두 번째 원소가 리스트 이 전체가 되는 거예요. 자, 보면은 리스트 안에는 어떠한 자료형도 포함시킬 수 있다가 이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리스트는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서 빈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다 정도 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덱싱이랑 슬라이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인덱싱이랑 슬라이싱은 스트링에서 했던 인덱싱이랑 슬라이싱이랑 같아요. 예를 들어서 A 리스트가 이제 1, 2, 3 원소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라고 했을 때 A의 0번째 원소는 이제 1이 되겠죠. 그리고 A의 0번째 원소랑 A의 두 번째 원소 0번째랑 두 번째 원소를 더하면은 4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원소를 특정 원소로 지목해 가지고 그걸 뽑아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랑 똑같이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뒤에서 첫 번째 연속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요. 마이너스 2가 되면은 2가 나오겠죠. 뒤에서 두 번째 원소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도 되고요. 자, 이 리스트를 봤을 때 0번째 원소는 1이고 첫 번째는 2, 두 번째는 3, 세 번째는 이 리스트가 와 되는데 그래서 0번째 했을 때는 1이 나왔고요. 마이너스 1을 했을 때는 뒤에서 첫 번째 원소니까 이 리스트 전체가 출력이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뭐 가천발이니까 똑같이 출력이 됐고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이제 세 번째 원소라는 뜻이니까 이 리스트를 의미하는 건데 여기다 한 번 더 대괄호로 인덱싱을 해주면은 세 번째, 그러니까 마이너스 첫 번째 원소 하면은 이제 이 리스트죠. 근데 거기서도 또 0번째 원소 그러면 이제 문자열 A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중첩해서 사용이 되고 있으면은 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뭐 예제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리스트 세 번 중첩해서 사용했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니까 한번 뭐 멈춰 놓고 읽어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리스트도 문자열이랑 똑같이 슬라이싱을 할 수 있는데 똑같아요. 이제 0번째 원소부터 두 번째 원소 앞에까지 슬라이싱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0번째부터 두 번째 원소 앞에까지 슬라이싱한 것도 이제 그 스트링을 슬라이싱 했을 때도 진짜 스트링인 것처럼 부분 문자열인 것처럼 리스트도 슬라이싱 했을 때 리스트가 나옵니다. 어, 여기서 비교를 해줬네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고요. 똑같이 이제 처음부터 두 번째 원소 앞에까지, 두 번째 원소부터 맨 마지막까지 이런 식으로 똑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스트 연산도 똑같아요. 리스트의 연산과 문자열의 연산이 거의 동일합니다. 리스트도 이제 더할 수가 있는데 A 리스트랑 B 리스트랑 더하면 문자열처럼 A 리스트에다가 D 리스트를 붙인 것처럼 저렇게 여기 설명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되고요. 곱하기도 똑같죠. 문자열 곱하면은 똑같은 게 반복됐었죠. 리스트도 곱하면 똑같은 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문자열의 길이 구할 때 렌이라는 함수 썼는데 리스트도 똑같이 어 리스트의 이름을 렌 함수 안에다 넣어주면은 리스트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렌 함수는 이제 웬만한 길이를 구하는 함수에도 다 사용이 가능해요. 어, 이건 넘어가고요. 이제 리스트를 처음에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값을 수정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는데 A는 이제 뭐 1, 2, 3이란 값을 가지는 리스트라고 했을 때 A의 두 번째 원소 0, 1, 2, 3이 되겠네요. 얘를 4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주면 4로 잘 바뀐다는 얘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문자열이랑 달라요.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인덱싱해서 접근할 수는 있지만 값을 수정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리스트는 수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뭐 델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 요소 삭제하겠는데 이런 식으로도 몇 번째 원소를 삭제하고 싶다 할 때 삭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삭제할 때 슬라이싱을 해가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삭제할 건지 한 번에 삭제도 가능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리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봤고요. 그리고 리스트를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하게 사용하라고 이제 내장 함수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 함수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이 함수들이 좀 많아요. 많은데 저도 다 외우고 있진 않거든요. 뭐 주로 쓰는 어펜드나 아니면 뭐 소트, 뭐 리버스나 뭐 팝, 푸시, 푸시는 지금 여기 설명이 안 돼 있는데 그 정도만 저도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저도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쓰니까 뭐 이걸 다 외우려고 하시기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이제 아 이런 기능 사용하고 싶은데 혹시 있으려나 하고 검색을 해보면은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은 뭐라고 검색하면 될까요?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카운트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뜨잖아요. 이렇게 검색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한 기능들은 있어요. 있으니까 네 그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단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함수는 append라는 건데 append라는 거는 맨 뒤에다가 원소를 추가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다가 이제 추가하고 싶은 요소를 적어주면은 그 리스트의 마지막에 추가가 됩니다. 리스트 안에 어떤 자료형도 추가할 수 있으니까 뭐 여기 안에다가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sort 함수인데 sort는 이제 정렬 함수예요. 그래서 리스트 안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정수값만 다 들어가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문자열만 들어가 있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 한해서 sort를 이제 a.sort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오름차순으로 또는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을 해줍니다. 대신에 이제 뭐 숫자랑 이제 문자랑 리스트만 섞여 있으면은 sort를 사용하면 에러가 떠요. 뭐 어떻게 해볼까요? A는 뭐 이렇게 숫자도 있고 뭐 문자도 있다 했을 때 이렇게 sort를 실행시키면은 이제 비교 연산자가 문자열과 정수 사이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죠. 뭐 이거는 연산자 뭐 오버로딩을 어떻게 잘하면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지원 안 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함수 볼게요. 자, 이번엔 리버스라는 앤데 리버스는 그냥 간단하게 원소를 이제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있으면 얘를 그냥 뒤집는 거예요. 뒤집어서 여기부터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인덱스라는 함수는 이제 x란 값을 이제 탐색을 한 다음에 그 값이 있으면은 그 위치를 알려주는 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3의 인덱스를 알고 싶다 이러면은 3의 인덱스를 찾아서 아 2구나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고요. 이제 1의 인덱스를 알고 싶다. 0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0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없는 값을 찾아달라 하면은 에러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자, 아까 append 함수가 맨 마지막에 삽입하는 거였다면 insert 함수는 원하는 위치에다가 삽입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0번째 위치에다가 4를 추가하고 싶다. 0번째 위치 여기죠. 그럼 요거 앞에다가 이제 4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볼게요. 세 번째 위치에다 5를 추가하고 싶다 했으니까 0번째, 첫 번째, 두
두 번째, 세 번째 위치에 5가 잘 들어간 거고 원래 0, 1, 2, 3 여기죠. 세 번째 앞에 여기다 5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리무브라는 이제 함수는 제거하는 건데 이 리스트에 있는 요소 값들을 이제 다 검사를 하면서 주어진 이제 임자에 해당하는 값이랑 똑같은 걸 찾아요. 찾아서 그 값이 있으면은 맨 처음 나오는 값을 삭제시킵니다. 그래서 3을 제거해달라 했을 때 3이 지금 두 개 있죠. 그 중에 처음 나오는 3만 삭제된 모습입니다. 그 다음 거 보면은 팝이라는 함수고 팝은 아까 어펜드의 반대처럼 마지막 요소를 삭제시키는 함수고요. 이제 여기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 마지막 거를 삭제시키지만 이제 여기다가 몇 번째 이제 원소를 삭제시킬 건지 넣어주면은 첫 번째 원소를 삭제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원소가 삭제돼서 나머지 1, 2랑 3이랑 남은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운트 함수는 이제 문자열에서 카운트랑 똑같아요. 이제 1이 몇 개 있냐? 하나, 두 개 있죠? 이런 식으로 카운트하는 함수고요. 익스텐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는 저도 지금 처음 보는데 A 리스트, X 리스트를 더하게 된다. 그냥 연산자 플러스 한 거랑 똑같은 내용인가 보네요. 1, 2, 3, 4, 5에다가 6, 7을 더하면은 1, 2, 3, 4, 5, 6, 7이 된다. 네. 요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적재 장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이제 간단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아까 봤던 이제 이 최소값이 아니, 최대값이라는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다시 기억이 안 날 테니까 다시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9개의 서로 다른 자연수가 주어지고요. 이들 중 최대값을 찾고 그 최대값이 몇 번째 수인지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9줄에 걸쳐서 들어오는 수들을 입력을 먼저 받아야겠죠. 그래서 A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혹은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입력이 9줄 주어지는 거 알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9줄 동안 입력을 받을 건데 그냥 뒤에다가 차례대로 추가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append 함수 써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잘 들어갔는지 확인까지 해볼게요. 네, 잘 들어갔고요. 그리고 최대값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m이라고 해놓을게요. 최대값. 그리고 이게 몇 번째 수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걸 저장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P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다시 반복문을 둡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면서 최대값을 갱신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m보다 더 큰 값이 있다면은 m을 그 값으로 바꿔주고 그게 몇 번째 수인지도 이제 갱신을 해주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미 이때까지 알고 있던 최대값보다 i번째 리스트에 있는 값이 더 크다면 그러면 이게 최대값이 되겠죠.
m을 갱신을 해줍니다. 그리고 p도 갱신을 해줍니다.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럼 반복문 다 돌았을 때는 수 합계 중에 최대값이 뭔지, 그게 몇 번째 수인지가 다 여기에 저장이 됐을 거고요. 네, 순서대로 최대값부터 출력을 하면 되겠죠. m 출력하고 프린트 p. 근데 여기서 그냥 p 하면 안 되고 p 플러스 1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순서를 여기 1, 2, 3, 4, 5, 6, 7, 8, 9라고 세지만 컴퓨터에서는 0, 1, 2, 3, 4, 5, 6, 7, 8이라 됐죠. 그래서 이 값에다 플러스 1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잘 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코드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뭐 점수의 나열이라든지 아니면 뭐 반 학생들의 뭐 시험 점수를 이제 쭉 저장해야 되는지 이런 문 때 이제 리스트 사용해서 저장하면 되고요.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아까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2차원적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2차원적으로 표현을 할 때 사용하면 되는데, 어떻게 예를 하나 들까요? 이런 식으로 뭐가 놓을까요? 1, 2, 3, 4, 5, 6, 7, 8. 뭐 이런 3 곱하기 3짜리 이걸 뭐라고 하죠? 마방진이었나? 네, 마방진. 이런 거를 이제 저장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 모양대로 근데 이게 2차원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죠. 1차원적이라면은 뭐 8, 1, 6, 3, 5, 7, 4, 9, 2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될 건데 이런 식으로 2차원적으로 되어 있다면은 8, 1, 6, 3, 5, 7, 4, 9, 2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저장을 할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고 뭐 0,0 이런 식으로 8, 0,1 이런 식으로 이제 좌표에 접근하듯이 이런 식으로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그래서 이미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 게 비슷한 예가 체스판 다시 칠하기 문제였는데 얘는 뭐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넣어서 이렇게 접근한 건 아니었고 아마 리스트 안에 이런 식으로 뭐 문자열을 넣어가지고 문자열 인덱싱이랑 리스트 인덱싱이랑 겹쳐서 사용해서 뭐 0번째, 2번째 뭐 이런 식으로 활용했을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식이랑 뭐 이런 식이든 어쨌든 2차원적으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게 핵심이고요. 이렇게 2차원적으로 푸는 문제는 앞으로 많이 나오니까 네. 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문제 올라갈 거는 똑같이 이제 구현 문제들이고요. 이제 리스트를 활용해서 풀면 좋은 문제들이랑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이제 반복문, 조건문 이런 거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올라갈 거예요. 문제 난이도는 보너스보다는 조금 어렵고 딱 그 정도 문제 수준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